그 다음에 놀이 나들이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놀이하고 나들이 하려면 이제 안고 나가거나 유모차에 태우고 나가거나 차를 끌고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아기띠, 유모차, 카시트 이런 항목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유모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번 쭉 돌아보시면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들을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유모차는 크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왼쪽은 디럭스형 가장 큰 거,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부터 쓸 수 있는 거. 가운데는 절충형 6개월 전부터 권장하는 거, 빠르면 3개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휴대용 6개월 이후부터 사용하는 거, 늦으면 돌부터 사용해도 되고 그런 제품들이에요. 가장 큰 디럭스형은 바퀴도 크고 프레임도 두껍고 사이즈도 풀 사이즈여서 아이를 케어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요. 그래서 아이가 신생아 때는 척추나 뇌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 굳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흔들리는 노면, 바닥 노면이 안 좋은 데를 작고 얇은 유모차를 통해서 가게 될 경우에는 아이의 노면에 흔들림이 다 몸으로 전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이즈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큰 사이즈는 아이한테 최적화될 수 있도록 태어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배시넷이라는 걸 제공해요. 이런 식으로 의자형이 아니고 침대형으로 평평하게 나온, 아이가 아직 앉을 수 없는 계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시넷에서 바로 생활할 수 있게끔 배시넷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제가 폴딩하고 언폴딩 하는 거를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한번 내가 우리 남편 없이 나 혼자 어디 외출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의 사이즈, 이 정도의 부피, 이 정도의 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생아 때는 엄마 혼자 다니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아빠랑 같이 다니니까 아이한테 좋은 상품을 주로 하는 게 좋고요. 이 제품은 앞뒤로 엄마도 보고 좀 컸을 때 앞에도 보고 양쪽으로 양대면이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앞에 보고 반대하면 엄마 보기. 근데 신생아 때는 아이 상태를 계속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마주보기 상태로 가는 거고, 시트를 그 상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바로 폴딩이 가능하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셀프 스탠딩도 가능하고 이 정도 부피와 이 정도 크기가 되고, 요 절충형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바퀴도 작죠. 바퀴 크기도 작고 프레임도 얇아요. 안정성은 요거보다는 떨어지지만 요거보다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대신 장점은 폴딩하고 언폴딩 할 때 굉장히 편하고 좀 컴팩트하게 된다.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돌 될 무렵 즈음에는 이제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본인이 돌 때까지는 뛰지 못하더라도 걷죠. 그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풀사이즈로 디럭스, 절충형, 휴대형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이 휴대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산모님들이 언젠간 다 해요. 언제 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왜냐면 아이가 2살, 3살, 4살에서 더 이상 안 탈 때까지 계속 타니까 그때는 엄마가 편하게 태워야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나가는데 아이가 3살, 4살이에요. 근데 잠깐 걸을 때는 걷지만 1시간, 2시간 계속 돌아다닐 때, 공원 같은 데 갈 때는 결국엔 태워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엄마가 계속 안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가벼운 바퀴가 있는 게 있어야지만 오랫동안 나들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신생아 때 절충형으로 가야 될지 디럭스형으로 가야 될지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거의 6개월 이전까지는 거의 외출이 없어, 난 집에만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 디럭스형보다는 절충형을 하셔도 되고, 나는 외출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가 좀 편안하게 하는 게 좋아, 이 정도 사이즈는 충분히 싣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디럭스를 하고 배시넷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폴딩을 한번 해보면 바퀴를 펴고 이렇게 시트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바퀴를 풀면 바로 언폴딩이 완성이 돼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부피 때문에 그러고, 부피가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 시트를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차에다 보관을 하고
이 상태에서 요거만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작죠. 예. 따로따로 분리해서 폴딩과 언폴딩을 하면 상대적으로 좀 부피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마주보기 아니고 앞보기 상태에서 조립을 해드렸고, 이거는 시트를 분리하지 않아도 요 정도 사이즈니까 크게 이제 부담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되고, 시트를 보시면 이 제품은 역시 절충형은 양대면이 가능해요. 절충형까지는 디럭스형처럼 앞보기, 뒤보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신생아는 권하진 않지만 3개월 넘어가면서부터 6개월 요 사이에도 하는 이유가 마주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생아처럼 쓸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시트를 가만히 보시면 절충형은 그냥 평평한 시트예요. 대부분 다. 근데 디럭스형은 이런 식으로 시트가 엉덩이가 꺼져 있는 시트예요. 신생아에 좀 더 맞춰져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휴대용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손으로 거의 필 수 있는 정도의 무게와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기내 탑승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 제품은 기내 탑승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항공사마다 우리는 좀 더 사이즈가 작고 가벼운 것까지만 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뭐 저가 항공은 더 기준이 더 엄격하고,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들어가는 게 낫고, 휴대용 중에서는 뭐 요요 같은 거, 스토커 요요 같은 거는 가장 작은 편이에요. 가볍고 그거는 거의 100%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 좀 더 뭐 머리 높이나 뭐 눕히는 거나 접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면 뭐 다른 상품을 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엄마가 좀 무거움 없이 부담 없이 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생아는 지금은 좀 안 좋다. 신생아 때는 절충형 또는 디럭스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유모차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시트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카시트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잖아요. 0개월, 1개월 된 신생아들은 바구니 카시트에 해야 되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구니 카시트에 당연히 되지만 이런 신생아 전용 카시트에도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따로 바구니 카시트를 구매하고 이걸 추가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구매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멕시코시에 대해서 카시트 설명을 드릴게요. 360도 회전되는 거, 일단 뒤보기가 가능한 거, 그래서 레그 서포터라고 하는 발받침에 앞에서 잡아주고, 이게 이제 신생아 카시트고요. 요즘 나오는 카시트들은 아이소픽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카시트를 차량에 고정시키는 곳이 이제 아이소픽스라고 하는데, 이 아이소픽스는 의무적으로 모든 차량에 탑승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안 그러면 출고가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아마 모든 차량이 돼 있고요. 내 차량에 아이소픽스가 없다라고 하면 차량용 벨트를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카시트를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하려면 아이소픽스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차량의 아이소픽스가 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트하고 등받이 사이에 보면 이렇게 아이소픽스 핀이 있어요. 핀이. 대부분 차량들은 시트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없고 양쪽에 있는데 손가락을 쭉 깊이 넣어보면 이게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차량은 이게 단추 모양으로 아이소픽스라고 영어로 써 있기도 하고, 어떤 차량은 여기에 플라스틱 캡이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 아이소픽스에 카시트를 집게 모양으로 물리면 되는 거예요. 물렸을 때 좌우에 초록색으로 버튼이 보여요. 그래서 안 물렸을 때는 빨간색 또는 아무 색이 안 보이고, 제대로 딱 물리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차량 문을 열고 카시트를 집어넣어요. 차량으로. 아이소픽스 좌우를 길게 빼요. 빼야지 이제 쉽게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자꾸 뺍니다. 이렇게. 아이소픽스 있는 곳에 핀을 물려요. 앞에 가서 미는 거죠. 그러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제대로 설치를 하고, 뒤에 있는 등받이, 이게 이제 리바운드 스토퍼라고 하는데, 등받이가 등하고 밀착이 제대로 돼야지 카시트가 견고하게 돼요. 그래서 양쪽에 제대로 아이소픽스가 물리면 앞으로 와서 카시트를 미는 거예요. 밀어요. 잘 들어보세요. 소리 나죠? 그러면 견고하게 장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이 레그 서포트를 고정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소픽스 하고 리바노트 붙이고 발받침을 꺼내는데 이렇게 차량 발받침이 한 이 정도 위치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은 보기 좋게 높이 해놨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발받침이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더 견고하게 하셔야지 흔들림이 없거든요. 이렇게 흔들리면 잘못 설치가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카시트를 들어주고 한 단계 더 빼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고정이 되죠.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카시트는 대부분 아주 좋은 제품을 사도 장착을 잘 못해가지고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은 걸었는데 한쪽은 못 걷거나 발받침을 제대로 걸지 않고 흔들리게 해서 차량 충격 시 앞으로 쏠리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착만 제대로 하시면 안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생아 카시트는 전부 다 써 있어요. 0개월부터 15개월까지는 절대로 앞으로 보면서 주행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뒤 보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뒤를 보고 충격을 흡수하면 머리, 어깨, 등, 엉덩이, 다리까지 골고루 힘이 분산이 돼서 척추와 목을 많이 보호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앉았을 경우에 충격을 받으면 척추와 그 목이 바로 꺾일 수가 있어요. 아이가 머리가 무겁잖아요. 엄청 위험한 상황에 도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 에어백이 있는 차량을 태우면 안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 운전석 옆에 있죠. 옆자리는 에어백이 나오잖아요. 이 옆자리는 아이소피스가 없어요. 뒷자리를 태우는데 뒷자리도 가운데는 없어요. 5인승 기준으로 양쪽 옆에만 아이소피스가 있어요. 그럼 양쪽 옆에 중에 한 곳을 태우라는 거잖아요. 고급 수입차, 우리나라도 뭐 에코스도 마찬가지고 지구국 마찬가지고, 그런 고급차는 뒷자리도 앞자리처럼 에어백이 나와요. 아이를 뒤로 태워서 출발하는데 에어백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나오겠죠. 내 차가 뒷자리 에어백이 있다고 하면 운전석에서 그걸 꺼야 돼요. 조정이 돼요. 그래서 5% 눌러주셔야지 아이 태운 자리가 앞에서 에어백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염두에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잘하면 신생아 시트를 빼고 태우면 돼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올려서 아이가 3세, 4세까지 보통 태워요. 4세 넘어가면 주니어용을 태서 5세, 6세, 7세, 10세까지 태우는 게 좋아요. 주니어용을 태우는 거는 성인 안전벨트가 내려왔을 때 아이 목으로 들어와요. 그럼 사고 났을 때 이게 쪼여주잖아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 나오니까 주니어 카시트는 안전벨트를 어깨 밑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가슴으로 오게끔. 그래서 주니어 카시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시트는 안전이니까 신생아용 한 다음에 주니어용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카시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기띠 설명드릴게요. 36개월까지 사용한다고 기간이 돼 있지만 무거워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36개월 되기 전에 안 쓸 거예요. 아마 힘들어가지고. 근데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큰 아이가 있고 좀 작은 아이가 있으니까 자라면서 맞게끔 쓰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확장이 좀 작아요. 그래서 아이가 더 크면 못 써요. 12개월 넘어가면. 장점은 신생아 때 가볍잖아요. 되게 가볍고 편하게 엄마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신생아 전용인 거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이런 제품들 포근해져. 이 제품은 여기 있는 힙시트형이에요. 힙시트형은 최소 6개월 정도. 왜냐? 힙시트에 아이가 엉덩이가 앉잖아요. 앉으면 척추가 서야 되는데 6개월 이전에는 거의 척추에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를 힙시트에 태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힙시트를 꽂아도 되고 힙시트를 빼면 일반 아기띠. 그래서 올인원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반 아기띠도 쓰고 힙시트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캐리를 빼면 집에서는 힙시트 하나만 가지고 아이를 엉덩이 앉혀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받침하고 어깨 X반도 동시에 무게를 분산시켜 줘야지 엄마가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고 편하다고 해서 어깨로만 계속 하는데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쌓이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허리까지 다 잡아주는 아기띠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저귀 가방. 우리 기저귀 가방은 뭐 집에서 사용하시는 것부터 일반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왜 따로 기저귀 가방을 권해드리냐면, 어디 외출을 하시려면 하나부터 10까지 또 다 챙기다 보면 빼놓을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기저귀 가방에다가 기본적인 걸 항상 넣어놓고 외출할 때
빼놓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따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치아 발육기입니다. 발육기. 당연히 우리 아이가 물고 빨고 하는 거니까 믿을 만한 소재인지 안전한 소재인지 인증받은 거 준비하면 되고, 이가 나기 시작하면 간지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갈 젖꼭지. 이거는 뭐 꼭 필요하죠. 예. 이거만 물려주면 조용하니까.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딸랑이 아이 놀이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아기 체육관이라고 바닥에 눕혀놓고 이렇게 체육관식으로 해서 모빌식으로 발로도 만지고 손으로도 치고 하게끔 놀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빌입니다. 모빌. 처음에는 컬러를 안 하죠. 한 달 정도는 흑백을 많이 하죠. 흑백을 해서 모빌을 걸어두고, 아이가 맨 처음에 노는 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점 맞추기, 집중력이나 관찰력 키워주기 해서 모빌을 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놀이, 나들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